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르노의 첫 번째 풀 하이브리드 XM3 E-TECH입니다. 현재 부산 송정인데요. XM3 하이브리드가 부산 공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부산에서 첫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XM3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 XM3 대비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데요.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 차이가 평균 500만 원 정도인 걸 감안한다면 다소 높은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XM3 하이브리드의 성능과 연비가 그만큼 값어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승을 나가기 전에 XM3 E-TECH의 외관 디자인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눈에 봐도 기존 XM3하고 뭔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일단 전면부의 그릴과 범퍼의 형상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하고 디자인 차이를 두지 않는 반면에 XM3는 하이브리드 전용 디자인이 곳곳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신차 효과까지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부를 보시게 되면은 인스파이어 전용 로고와 함께 전용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는데요. 보통 하이브리드 차의 휠들은 좀 공력을 위해서 디자인이 안 예쁘게 나온 반면에 굉장히 내연기관스러운 휠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보시게 되면 이 도어 사이드 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측에도 블랙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 패키지가 추가가 돼서 그런지 좀 더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후면부도 보시게 되면은 디자인의 변화가 소폭 있습니다. 바로 이 머플러의 형상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기존 XM3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뭔가 순둥순둥한 이미지를 보여줬던 반면에 이 XM3 E-TECH 같은 경우는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되면서 고성능 이미지까지 같이 가져가는 친환경 차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XM3 E-TECH 같은 경우는 기존 하이브리드하고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일단 1.6 GT 엔진에 멀티모드 6단 변속기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병렬 형식이 아닌 직병렬 형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EV 모드 주행이 훨씬 더 많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존 12V 배터리가 들어가는 공간에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런 흡차음재를 추가를 함으로써 엔진 구동이 되었을 때 진동 소음을 조금 더 많이 걸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정숙성은 제가 시승을 하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XM3에서 새롭게 추가된 외장 컬러는 이 두 가지. 이 우측에는 웨이브 블루 컬러고요. 좌측에는 일렉트로닉 오렌지 컬러입니다. 일단 메인 컬러는 이 웨이브 블루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았을 때 펄감이 굉장히 은은한 게 고급진 느낌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렉트로닉 오렌지 같은 경우는 독특한 디자인과 함께 독특한 컬러를 가졌기 때문에 인싸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고! 짠! XM3 E-TECH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현재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EV 모드보다는 엔진 개입으로 주행을 더 많이 했는데요. 지금 현재 한 10km 정도 주행을 한 결과 거의 고속도로 위주예요. 연비가 13.3km 정도 나옵니다. 지금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8인치 휠 같은 경우는 공인 연비가 리터당 17km 정도 나오는데요. 요거는 시내 주행을 했을 경우에 모터 주행, 그러니까 EV 주행이 더 많아져서 연비가 좀 더 잘 나온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고속도로를 끝나고 시내 주행을 했을 때 연비 체크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M3 E-TECH 같은 경우는 풀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요. 풀 하이브리드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직렬식이 있고 병렬식이 있고 직병렬식이 있어요. 직렬식 같은 경우는 이런 승용에는 조금 적용이 되기 힘들고 좀 화물용 아니면은 이런 기차 그런 곳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병렬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많이 탔었던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 보통은 병렬식입니다. 병렬 형식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모터가 한 개가 추가돼요. 그러니까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이 모터가 하나가 추가되면서 모터로 갈 때는 EV 주행이 되지만 이 모터가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 그럴 때는 나 잠깐 쉴래 이러고 잠깐 물러난 다음에 그때 이제 엔진이 개입이 되면서 엔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충전을 하려면 엔진으로만 가야 된다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직병렬식은 뭐냐? 이 두 가지가 좀 혼합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모터가 총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모터 같은 경우는 구동용이에요. 그러니까 EV 모드로 주행을 할 수 있는 구동용 모터가 들어가고요. 이 모터로 계속 주행하다 보면 배터리 게이지가 닳잖아요.
그럴 때 이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발전용 모터가 이 후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EV 주행 중에도 이 앞쪽에 막 모터가 가고 있어요. 아, 나 열심히 가고 있다. 근데 배터리 게이지가 떨어졌어요. 그럴 때 이 뒤에 있는 모터가 너 지금 배터리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충전을 해줘요. 즉 EV 주행 중에도 배터리가 계속 게이지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엔진은 어떨 때 움직이느냐? 엔진은 이 최고의 효율, 그러니까 최적의 뭐 RPM과 성능과 속도와 힘, 요게 딱 맞았을 경우에만 엔진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같은 경우는 딱 그 최적의 효율 이외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연비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차인 거죠. 근데 저는 시승하자마자 바로 고속도로를 와가지고 지금 EV 주행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가지고 연비가 엄청 잘 나오고 있진 않아요. 이 직병렬식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 도요타 그룹에서 특허를 냈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2019년도부터 이 규제를 조금 풀어줘가지고 다른 브랜드에서도 계속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XM3 E-TEC는 이 르노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XM3 E-TEC의 파워트레인은 1.6 GTE 엔진에 클러치리스 멀티모드 6단 변속 조합이 됩니다. 근데 말이 조금 어렵죠. 일단 엔진 같은 경우는 1.6 뭐 자연흡기 엔진인 거 알겠어요. 근데 멀티모드? 클러치리스? 일단 이 르노 코리아 측에서는 4단까지는 엔진을 쓸 수가 있고 2단까지는 모터로 주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말 앞에 클러치리스, 클러치가 없다는 거는 동력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력계 자체가 이 엔진의 힘을 즉각 배분을 하면서 그 속도와 힘에 알맞은 엔진의 힘을 끌어주는 건데, 클러치가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세미 전기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제 엔진은 4단인데 모터는 2단이야. 그렇게 되면은 엔진에서 쓰는 이 변속기 힘이 조금 더 많다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멀티 모드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멀티 모드인 즉슨 다양한 형태로 힘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말하기 쉽게 엔진은 4단이고 모터는 2단이라고 했지만 모터용 변속기와 엔진용 변속기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조합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됩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그 도요타 그룹의 eCVT라는 변속기가 따로 있어요. 그냥 CVT하고 무단 변속기하고 완전히 달라요. 일단 무단 변속기 같은 경우는 이 축이 두 개가 있으면서 벨트 형식으로 계속 무한으로 동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속 충격이 없고 되게 부드러운 그런 승차감과 이런 주행감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CVT하고 완전히 달라요. XM3 E-TEC에 들어가는 클러치리스 멀티모드 6단 변속 같은 경우도 약간 도요타 그룹의 eCVT처럼 비슷하게 엔진에 필요한 동력계와 모터에 필요한 동력계 두 개가 맞붙어 있어서 다양한 조합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속도에는 이 정도의 힘이 필요하고 속도에 맞는 힘을 알아서 두 동력계가 힘을 조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변속 충격이라든지 뭔가 전기차를 탄 듯이 뭔가 이 변속기에 대한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기어 같은 경우는 1단, 2단, 3단 그렇게 되면 톱니가 딱딱딱 물려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속 충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변속 충격을 없애고자 만든 게 바로 CVT잖아요. 그래서 뭐 1.1단, 1.2단, 1.4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변속 충격이 없는 그런 변속기로 유명한데, 이 XM3 E-TEC에 들어가는 클러치리스, 멀티모드 6단 변속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인이 주행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CVT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변속 충격 없고 굉장히 가속감이 부드러워요. 게다가 EV 모드 주행이 굉장히 많은 차이기 때문에 그냥 전기차를 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따로 뭐 변속기에 대한 그런 느낌이 들진 않아요. 주행감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EV 모드로 주행을 했을 경우에 방금 또 이제 엔진으로 개입이 됐거든요. 근데 보통 하이브리드 하면은 EV 주행할 땐 조용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엔진 개입이 되는 순간 갑자기 막 도동 이렇게 엔진 소음하고 진동이 좀 불쾌하게 들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XM3 E-TEC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속 주행을 EV 주행으로 하다가 엔진이 개입이 됐을 때 이 계기판을 보지 않는 이상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엔진 소음과 진동이 거의 안 온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음, 엔진룸 방음도 급치고 이게 소형급이거든요. 소형급 치고는 그래도 좀 준수한 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조용해요. 대신 이제 방금 또 이제 옆에 화물차가 있었는데요. 풍절음 같은 경우는 기존 XM3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차감도 조금 좋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모터 2개가 추가가 돼서 공차 중량이 일반적인 XM3 1.6 GT보다 조금 더 무겁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뭐 연비라든지 뭐 잃는 것도 많지만 장점도 많아요. 일단 내연기관 플랫폼에 뭐 전기차를 만든 차들도 동일하지만 이 하부에 배터리가 깔리는 거잖아요. 하부에 좀 묵직한 배터리, 모터 이런 것들이 깔리게 되면은 주행 성능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왜냐면은 뭐 상부, 뭐 중부가 아닌 하부에 무게감이 잘 실려 있다 보니까 코너링 성능도 좋아지고요. 지금 이 콘크리트 구간인데요. 콘크리트 구간에서 아스팔트 구간으로 넘어갈 때에도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노면을 잘 읽는 듯 하면서도 묵직하게 무게중심이 잘 잡혀 있어서 승차감도 기존 XM3보다 소폭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큰 18인치 휠을 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승차감인데요. XM3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6인치, 17인치, 18인치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R2 트림 같은 경우는 16인치가 적용이 되면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보다 승차감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뭐 18인치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들으셨죠? 지금처럼 이렇게 다리 노면 이런 곳을 가더라도 이게 좀 소리로 들릴 뿐이지 승차감으로 불쾌하게 운전자에게 전달이 되진 않습니다. 승차감이 진짜 동급, 이 소형 SUV급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소형 SUV 중에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었던 차량 중 하나가 기아의 니로가 있고요. 또 이제 같은 그룹인 르노의 캡처가 있습니다. 승차감만 봤을 때는 니로보다는 좀 더 좋게 느껴집니다. 현재 지금 연비가 20km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 고속 주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형급에 리터당 20km면은 정말 준수한 연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XM3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고속보다는 저속 주행일 때, 그러니까 막히는 시내 구간에서 훨씬 더 좋은 연비를 보여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고속화 도로를 나와서 시내 주행 중입니다. EV 모드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시속 50km 이하일 때는 거의 EV 모드로만 가요. 그러니까 엔진 개입이 거의 없이 배터리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일단 이 앞쪽에 이 엔진룸 쪽에 들어있는 모터의 경우에는 36kW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보통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스탠다드급의 그런 낮은 사양 같은 경우는 한 50kW의 배터리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없이 이 모터, 그러니까 배터리로만 가잖아요. 근데 이 XM3 E-TEC 같은 경우는 엔진도 있으면서 이렇게 배터리도 좀 큰 용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EV 주행을 훨씬 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직병렬 형식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좀 용량이 큰 배터리를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 병렬식 하이브리드를 사용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엔진과 미션 사이에 이 모터를 넣기 때문에 용량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큰 배터리를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EV 모드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어떻게 보면 좀 한정적인 거죠. 그래서 나는 엄청나게 높은 효율의 연비를 꿈을 안고 하이브리드를 샀는데 생각보다 연비가 막 엄청 잘 나오진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XM3 E-TEC 같은 경우는 모터가 2개가 있다 보니까 거의 EV 주행이라서 지금처럼 이런 시내 구간에서는 진짜 연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연비가 시내에 온 지 약 3분 정도 됐거든요. 3분만 주행해도 연비가 1km가 늘어났습니다. 방금 고속도로에서는 연비가 20km가 나왔고요. 지금은 리터당 21km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시내 주행을 할 경우에 계속 이제 연비가 올라가는 거죠. 지금은 약간의 언덕길이라서 엔진 개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저속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엔진 특유의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기는 해요. 하지만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는 크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XM3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한 게 이 전기차처럼 배터리 모드, 그러니까 배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D 모드로 주행을 했다가 이 기어 시프트를 한 번 더 당기면은 B 모드로 작동이 됩니다. B 모드로 작동하고 지금 제가 엑셀에서 발을 떼볼게요. 회생제동 소리 들리시죠? 이 모터 특유의 힝 하면서 회생제동이 발동이 됩니다. 보통 하이브리드 하면은 회생제동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XM3 E-TEC 같은 경우는 전기차처럼 이렇게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연비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회생제동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
전기차의 레벨 2에서 3 정도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는데도 페달에서 발을 떼면은 지금 거의 정차를 하거든요. 지금 차가 없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의 정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생제동이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원페달 드라이빙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가속을 하다가 페달을 놓게 되면 이렇게 항속 주행을 하면서 회생제동 대입이 정말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타면은 이거 전기차 아니야? 라고 느낄 정도로 회생제동, 그러니까 모터로 이 출력을 제어해주는 파이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 중에서 이렇게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차는 거의 보기 드문데요. 굳이 찾자면은 토요타 프리우스 정도가 있죠. 그러니까 국산 중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후무후하기 때문에 이 XM3 E-TECH를 주행했을 때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B모드로 주행을 했을 경우에 연비가 가장 잘 나오냐? 그건 또 아닙니다. B모드 같은 경우는 내가 엑셀을 했을 경우에만 앞으로 나가고 엑셀을 발로 뗐을 때에는 그냥 이제 적극적인 회생제동과 플러스 약간 탄력 주행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페달을 밟으면은 엔진이든 모터든 뭘 자꾸 쓰잖아요, 힘을. 그렇기 때문에 또 B모드로만 간다고 해서 연비가 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히는 구간에서는 B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연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속주행,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행 중에는 좀 D모드까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좀 더 연비를 높일 수 있는 꿀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내에서 B모드로 주행을 했더니 연비가 리터당 22km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소형급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22km면은 그냥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니로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코나 하이브리드도 제가 시승을 했을 때 공인 연비보다는 좀 더 잘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리터당 23km 이상은 꾸준히 나왔는데요. XM3 E-TECH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연비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B모드로 오르막을 갔을 경우에는 계속 엔진 힘을 사용하다 보니까 소음 진동도 발생이 되고 또 이제 EB모드로 주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연비가 살짝 또 깎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제 엔진으로 사용을 해서 그런지 아까는 리터당 22km였는데 지금은 또 21km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고속도로로 진입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을 해서 그런지 EB모드보다는 이 엔진 개입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다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리터당 또 21.2km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인 만큼 B모드보다는 D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모드가 나온 김에 XM3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를 인스파이어 트림부터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마이센스, 스포츠, 에코 이렇게 세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센스 같은 경우는 내 입맛대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가능한 드라이브 모드이고요. 스포츠 모드는 조금 더 이제 발진 가속력을 좋게 하기 위한 모드고, 에코는 연비 효율을 위한 모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계기판 디자인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르노차 SM6를 포함해서 QM6에도 들어가는 그 디자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페달감이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민감해지는데요. 지금 페달에 발을 뗐다가 이렇게 밟아보면 뭔가 이 발진 가속력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기본적인 마이센스 모드보다 훨씬 더 좋고, 또 이제 엔진 사운드 들리세요? 이 엔진 사운드가 갑자기 맞아, 나 내연기관차 타고 있었지 라고 만들어주는 소음과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그럼 속도를 조금 늦췄다가 엑셀을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속에서 고속으로 브락셀! 얍! 초기 올라가는 힘은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요. 달리면 달릴수록 뭔가 갑자기 힘이 넘쳐납니다. 그 변속기가 이게 뭔가 이제 모터로 계속 제어를 하니까 전기차처럼 되게 부드러워서 그냥 재미없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는 순간 이 엔진 소음 진동도 확실히 으르렁으르렁 커지면서 인위적으로 단수를 변경한다는 그런 체결감이 확확 느껴집니다. 와, 나 진짜 내연기관 타고 있었구나 라고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드라이브 모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조용하게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EV 주행을 하시다가 좀 달리고 싶은 날이 있다, 그럴 때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이렇게 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드라이브 모드 간의 성향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진짜 잘 나가요. 이번에는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에코 모드로 바꾸자마자 뭔가 이게 출력이 딱 제어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거는 내연기관을 시작으로 기본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런 드라이브 모드랑 거의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 효율적인 연비에 맞춘 세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이제 프로 E시프터 모델에도 뭐 다양한 이런 뭐 10.25인치 클러스터라든지 뭐 가죽 시트 패키지, 디자인 패키지가 총 포함이 돼가지고 차량 가액이 총 3,700 정도 하고요. 이거를 만약에 실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뭐 취등록세라든지 뭐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4천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소형급에 4천이다 하면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이 XM3 E-TEC에 들어가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우리가 경험했었던 하이브리드 시스템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가성비가 뭐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일반인 입장에선 저렴하고 연비 잘 나오는 차가 최고긴 하죠. 그래서 니로랑 비교를 많이 하십니다. 일단 니로 풀업 같은 경우에는 3,3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 XM3 E-TEC도 인스파이어와 E시프터 간의 가격 차이가 29만 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자식 변속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입니다. 그 외에는 옵션 사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인스파이어 등급으로 비교를 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은데요. 니로 풀업과 이 XM3 E-TEC 인스파이어를 비교를 하면은 이 가격 차이가 몇십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 말인즉슨 좀 더 진보된 하이브리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니로와 비교했을 경우에 가격 차이가 또 엄청 크진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진짜 월등한 연비를 가지고 있지만 또 이제 예쁘면서 좀 더 이제 뭐 현대기아차 약간 뻔한 그런 선택지와는 조금 다른 독특한 유니크한 생김새까지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라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XM3 E-TEC 같은 경우는 1.6 GT 엔진하고 공유를 하기 때문에 1.6 GT하고 가성비 비교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가격 차이가 거의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1,000만 원을 더 써가지고 진보된 하이브리드 기술을 가져가면서 좋은 연비를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저렴하게 이 XM3를 탈 것이냐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1.6 GT 같은 경우는 연비가 뭐 안 나오진 않았지만 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탔을 때 리터당 한 13km 정도가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에 곱하기 2, 그러니까 22 정도가 나옵니다. 연비가 22에서 23 정도 나온다면 주행거리가 확실히 많으신 분들이 좋을 것 같은데요.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이 이 차값을 상쇄를 하시려면 적어도 진짜 한 6, 7년 정도는 타셔야지 이 차값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구매하고 금방 기변하실 분들보다 좀 오래 타시는 분들이 이 XM3 E-TEC가 좀 더 잘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XM3 하이브리드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XM3 E-TEC는 전기차급의 EV 주행 모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엔진 시동이 적은 만큼 약 20km 후반대의 연비가 상당히 메리트 있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시내 위주로 주행을 했을 경우에 많은 분들에게 고민해볼 만한 차인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다음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